자, 자, 우리 또 30. 야이씨 켜졌는데. 켜졌는데 뭘 안 켜져 이씨. 자, 6-8에 30쪽 해볼게요. 30쪽. 30쪽 봤더니 수트 82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트 82쪽과 연결된대요. 뭐 알겠고, 거기 보면 윤동주에 쉽게 쓰여진 시가 있네. 아하, 그러면 윤동주 작품은 뭐 한 10작품 한 좀 넘으나? 10작품 한 이상 실려 있어요. 그거 한번 이제 훑어보면 되겠네. 먼저 봤더니 윤동주에 쉽게 쓰여진 시가 있네. 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 자, 윤동주고요. 오늘은 작가 연계를 해보자고요. 작가 연계에서 윤동주 걸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 많이 보던 것도 있고 안 보던 것도 있는데요. 의외로 윤동주 것도 모르는 것도 꽤 있더라고. 한번 찾아볼게. 첫 번째는 얘 쉽게 쓰여진 시. 얘는 쉽게 쓰여진 시라고 했는데 일종의 뭐 반어적인 제목이겠죠. 시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걸 다 표현하는 건데 쉽게 쓰여질 일은 없을 거야. 반어적인 것이다 보면 될 것 같고,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현실적인 자아가 있고요. 또 내면적 자아, 이상적 자아가 있어요. 현실적인 자아와 그 다음에 내면적 자아, 내면적 자아가 있는데 뭐 이상적 자아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대응 방식이 좀 달라요.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데 대응 방식이 달라. 원래는 뭐 같아야 정상일 거 아니야. 현재는 어떤 거냐면 일본 유학 중이거든요. 그래서 육첩방, 일본식 다다미방이고요. 그 다음에 육첩방이고 거기에 뭐 있냐면 플러스 온통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세상은요, 일제강점기니까 부정적입니다. 육첩방이고 어둠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대응 방식이 좀 달라요. 현실적인 자아는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는 날로 침전해 간대요.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에 있구나. 디귿 있는데 나는 무엇을 바래?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가?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홀로 침전한대요. 이건 어떤 무기력함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대응을 보여주는 게 현실적인 자아야. 근데 그 뒤쪽에 이상적 자아 또는 내면적 자아는 어떻게 있냐면 뒤에 보시면 뭐냐면 뭐 등불을 밝혀서 아침을 이룬다고 그랬죠? 어둠을 내몰아 버린대요. 그래서 뭐 하냐면 아침을 맞아들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요, 등불을 밝혀서 아침을 맞아들이고 있네? 그럼 되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둠을 찢어버리고 등불을 밝혀서 아침을 맞는 건데, 나의 현실적 자아는 이렇게 늘 무기력하더래요. 그래서, 내면적 자아의 나와 현실적인 자아의 나가 있는데, 내면적인 나가 얘에게 뭐예요? 뭘 해줘? 악수하죠. 최초의 악수죠. 최초의 악수를 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자아의 화해겠죠. 두 자아의 화해야. 야, 너도 지금 나처럼 등불을 밝혀서 아침을 밝힐 수 있어. 힘내. 뭐 이런 의미겠지? 그러니까 이런 내면적 자아인 긍정적인 개가 현실적 자아인 부정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요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작가는 생략하고 제목을 한번 해볼게. 윤동주 겁니다. 작가 생략하고 얘는 보자. 윤동주 하면 모든 작품이 다 일제강점기 때의 작품들입니다. 왜냐면 44년에 죽었으니까 45년 2월인가에 죽었어요. 8월 15일에 해방인데 얼마 안 남겨놓고 죽었으니까. 자,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밤입니다. 밤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밤이고 그 다음에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돌이 채여요. 발에 채여. 채임. 돌이 갑자기 발에 채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해도 좋고요. 현재 이렇게 다 세모쳐 볼게요. 밤이고
걷다 보면 내 발에 돌뿌리가 막 채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써? 눈 감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눈 감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밤을 이겨내는 방법인데요. 바로 뭐냐면 의연하고 인내, 의연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가라 이런 얘기고, 만약에 발에 돌이 채여요. 그러면 눈 감고 할 수 없잖아. 발에 뭐가 채이는지 봐야 되니까. 그럼 뭐냐면 외짝 눈을 뜨래요. 외짝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짝은요 뭐 부릅뜨다 뭐 이런 정도, 부릅뜨다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극복하라는 거냐면 부릅뜨고 보라는 거죠. 뭐가 발풀에 걸리는지 그걸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의지를 갖고 덤벼야 한대요. 이러다 보고 그 다음에 밤은 눈 감고 가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 돌이 채인다면 외짝 눈을 부릅뜨고 돌이 어디든지 확인하고 피해가든지 치우든지 해래요.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며 살으래요. 씨앗을 뿌리며 살라. 뿌리며 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네. 의지적인 표현이겠죠. 그죠? 왜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을 늘 품고 살아야 돼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으래요. 그러면 뭐가 올 거냐면 내가 원하는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빛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별을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요게 긍정이겠네. 지금 현재 상황은 밤이고요. 때로는 발에 돌이 채이는 이런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밤은요, 눈을 감고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의연하고 이겨내는, 인내하면서 살아가고요. 돌이 있다면 돌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니까 외짝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은 항상 씨앗을 품고 살으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태양과 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거네. 제목은 뭘 것 같아요? 씨앗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가던 길이 아니에요. 띄어쓰기? 네. 눈 감고 가다. 눈 감고 가다? 비슷하긴 한데. 갔다? 간다. 간다. 자, 눈 감고 간다라는 작품이었고요. 이것도 문학책에 한 종에 걸쳐서 실려 있긴 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체크하고, 요거는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눈 감고 가라 이런 것은요, 밤이면 눈을 감고 가라. 이것도 일종의 역설적이죠. 우리가 앞을 갈 때는 눈 뜨고 가는 거잖아. 길을 걷는데 눈 감고 가라는 건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라는 뭐 이런 정도, 하나 정도. 이거는 이제 한 종에 실려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좀 짧은 시인데, 세상에 처음 생길 때 태초의 아침이 있죠. 태초의 아침이 있고, 그런데 그 전날 밤, 태초의 아침 그 전날 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태초의 아침은 밝음 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 밝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 전날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이건 어둠. 그러니까 밝음이 있으려면 얘는 어떻게 해서 어둠 속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 대충 뭔 소린지 알겠네? 그래서 그 전날 밤 어둠의 준비를 잘해서 태초의 아침날이 됐어요. 그땐 뭐가 됐냐면 빨간 꽃이 핍니다. 빨간 꽃이 활짝 핍니다. 그러면 행복이 왔잖아. 그런데 윤동주는 이것만 보진 말래요. 분명히 빨간 꽃이 피긴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 있습니다. 선에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악에 해당되는 것이 서로 공존하고 있대요. 빨간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공존. 그러면 빨간 꽃이 핀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빨간 꽃이 피는 건 어떤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반대편에선 항상 뭐가 공존하고 있냐면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그 사랑 옆에 있는 뱀, 이게 있고요. 어린 꽃 옆에는 뭐 있어요? 어린 꽃은 항상 뭘 같이 품고 있냐면 독을 품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 세상을 인식하는 올바른 방식? 전체 주제를 한다면 세상을 인식하는 올바른 방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항상 어떻게 해서 두 가지가 공존해 있대요.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는 얘기고요. 제목은 뭘 것 같아요? 한 5글자 정도 나와요. 태초야. 이누씨 왜 봐라? 오. 왜? 근데 올바른 방식이라 돼 있어요. 왜? 이런 방법? 아니. 뭐 똑같지 뭐. 이놈이야 저놈이야. 태초의 아침 정도. 이것도 한두 종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높였을까? 잠깐 어차피 똑같은데 운동 조건데 괜히 위로 썼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냐면 뭐 할까? 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선가 뭐가 오냐면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람하면 시련, 고난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시련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바람이 불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하냐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각성의 매개물입니다. 각성의 매개물입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요. 그럼 당연히 저 바람은 어떻게 써요? 어디론가 날아가겠죠? 그럼 내가 이제 고민합니다. 저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있어서 나는 그러면 왜 괴로운 거지? 괴로운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나의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데 나는요, 한 번도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불쌍하네. 자, 얘는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야? 모태솔로예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개인적인 고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삶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안 해봤다고요. 그 다음에 시대를 슬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시대를 슬퍼해 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가 나한테 뭘 줬지? 내가 뭐가 슬프지? 뭐 이런 걸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 고뇌도 해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고뇌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라는 인간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요, 늘 바람이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의 역사에 바람이 2번 나왔는데 의미가 달라졌어요. 아까 처음에 바람 불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 바람은 어디서 부는 거지? 이 바람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각성의 매개물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개인적 고뇌도 안 해봤고 사회적 고뇌도 안 해봤어요.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역사가 흘러가요. 부정적인 역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인간은 어디 있어요? 항상 편하게 있대요. 나는 어디 있어? 반석 위에 있답니다. 바위 같은 거 있죠? 그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전혀 관계없는 언덕 위에 편하게 있답니다. 여기서 나는 뭐야? 한 번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실천의지, 뭔가에 대한 어떤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나의 상태군요. 그러면 일제시대의 자신에 대한 삶을 반성했던 그런 시였군요. 이거의 제목은 5글자. 반석 위에서. 5글자. 물 이름 아니에요? 언덕 위에서. 바람이 불어. 오. 자, 요 놈은 바람이 불어. 라는 시였고요. 요 놈은 바람이 2번 나오는데 앞뒤가 좀 살짝 다른 거 그거 정도는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아. 그 다음 대부분은 뭐 자신을 반성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비판하는 이런 식이겠죠.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윤동주 씨는 문학책이 많이 넘어요. 또 다시. 자, 여기까지였던가? 여기였냐? 네. 네. 너 어떻게 알아? 미치겠네. 자, 요놈 해볼게요. 요놈은 더 짧은 시입니다. 우리는 백의민족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뭐 하냐면 모두가 흰 수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검은 머리에 막 싸맵니다. 왜? 옛날 여인들 보시면, 뛰는 게 아니고 옛날 여인들 보시면 밤매러 갈 때 어떻게 써? 여기다가 어떻게 써? 흰 수건 들고 가잖아. 그 얘기입니다. 자, 흰 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냐면 검은 머리를 싸맸어요. 근데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앞에는 하얀색을 다 지녔어. 뭔가 좀 순수하려고 하고 뭔가 순결한 우리 민족이야. 백의민족이야. 근데 늘 고생해요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무엇이냐면 흰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흰 고무신을 신었어. 그런데 그 고무신을 신는 그 발이 어떤 발이냐면 무척 거친 발이랍니다. 왜냐면 지금 다 뭐야? 그 백의민족인 우리 민족은 항상 고생을 해왔어요. 그 얘기를 쭉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뭐야? 흰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흰 저고리. 하지만 그 흰 저고리 안에는요, 뭐가 숨겨 있냐면 슬픈 몸집이 숨겨져 있답니다. 즉 흰색 백의민족, 앞에 흰색이 계속 나오죠? 백의민족인데 우리 백의민족이라 하는 우리 민족은 항상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흰띠를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띠는 가는 허리래요. 요즘 같으면 뭐 가는 허리 하면 뭐 예쁜 허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어떤 거냐면 가난한 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전체, 이쪽은요 다 바로 민족의 고단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모두 다 민족의 고단한 모습이야. 민족의 고단한 모습을 담고 있고요. 이쪽에 다 흰, 있겠죠? 흰, 그죠? 요것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백의 민족인 우리 민족을 얘기합니다. 자, 백의 민족입니다. 즉 우리 민족은 항상 어떻게 해왔어? 되게 고단하고 슬프게 살아왔대요. 하지만 우리 민족은 고단하고 슬프지만 항상 포기하지 않았대요. 뭐 했냐면 그 하얀색 띠로, 흰 띠로 허리를 질끈 동여맸대요. 흰 띠로 허리를 동여맸답니다. 즉 저항 의지를 가진 거죠.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하얀색에서 되게 순수한 백의 민족인데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얘기고요. 4글자입니다. 백의민족. 아니에요. 검은머리. 이게 왜 검은 머리냐? 저것은 풀면 우리 민족입니다. 서풍. 슬픈 좋아요. 슬픈 자식. 슬픈 자식 아니고요. 슬픈 장신. 뭔 의미야 그게? 슬픈 정신. 아니에요. 이게 초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거 나오더라고요. 남편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초성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뭐예요? 서방님. 그거 너 어떻게 알았다? 이거 알기 유명해요. 그래? 딱 생각하자마자 야 저렇게 얘기해도 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서방님이라며. 난 아니야 이씨. 자, 이거는 어떤 우리 민족 족쇄. 족적. 족적. 우리 그 과학의 생물 시간에 보면 그 있잖아. 생물 시간에 뭐야 이게. 비커? 아니. 가계부? 생물에 가계부가 나와요? 짐승들 이렇게 분류할 때. 분해? 분해 실험? 족속. 개족과. 뭐라고? 족속과 종속과. 그 있잖아. 짐승들 분류하는 기준이 있잖아. 가장 큰 거 뭐 객과 뭐 이러면서 과 뭐. 속, 족속. 과. 목. 자세히 얘기하지 말고 답만 얘기하라고 이씨. 슬픈 족속입니다. 근데 그거 실험 난 틀렸어요. 헐, 슬프다.
뭐 슬프게. 틀릴 뻔 했나 보지. 자, 슬픈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엄청 많아요. 한 10개 정도는 좀 넘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 뭘 기대돼. 다음. 이번에는 뭐 해볼까? 자, 나는 우리 민족이라는 사람 또는 나는요, 늘 새로운 길을 간대요. 그래? 근데 시간적으로 우리 민족은요, 늘 새로운 길을 가고요. 공간적으로도 늘 우리 민족은 새로운 길을 간대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가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서, 어디서? 다시 현재로 가서, 다시 어떻게 해서 미래로 늘 움직이는데요. 현재에서 과거로 퇴행하거나 이런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계속 앞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간대요. 그래서 얘가 뭐라냐면 이게 어제, 이게 오늘, 이게 내일, 그죠? 이렇게 늘 뭐한다?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민족이. 누가? 나는요. 그 다음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늘 새로운 곳을 가는데요. 우리 앞에는 역경이 있지만 그때 굴하지 않고 항상 내가 꿈꾸는 이상향이나 아니면 이런 긍정의 공간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대요. 역경에 쌓여 있어도 나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늘 어떻게 해서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했냐면 내를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숲을 향해서 갈 거고요. 고개를 건너서 어디로? 마을로 간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모두 다 새로운 길입니다. 즉 우리 민족은, 우리는, 나는 다 뭐야? 시간적, 공간적으로 늘 새로운 길로 가고 있어요. 결국 이게 주제는 뭐야?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겠구나.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길. 아니에요. 새로운 맞아요. 길은 길인데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작품도 윤동주 겁니다. 우리가 윤동주 하면 문학책에 서시 기억나죠? 근데 서시가 기억나는 이유는 문학책 대부분에 다 나왔어요. 7종인가 8종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고. 별에는 밤도 알아요? 왕근이죠? 그럼 별에는 밤 해볼까? 별에는 밤. 이 얘기를 했으니까 별에는 밤도 한번 해보자. 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별을 헤아렸습니다. 옛날에 별을 헤아렸어요. 요게 언제냐면 과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옛날에 별을 헤아린 건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으로 별을 헤아렸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에서 뭐냐면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그리움, 별 하나의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모든 게 다 뭐야? 이 그리움 때문이네. 그러면 별을 헤아렸던 그 과거는 대단히 긍정적인 거네. 그죠?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할까? 현재는 내가 별이 떴어요. 옛날에 별이 뜨면 저 별은 엄마별, 저 별은 사랑별, 저 별은 추억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별은 똑같이 떠 있는데 그 별에 비친 별빛에 비친 언덕 위에 내가 이름을 써요. 언덕 위에 이름을 쓰고 내가 뭐 하죠? 그렇죠. 지워요. 손을 왜 빌어, 손을. 언덕 위에 이름을 쓰고 덮어요. 그 이유는 뭐야? 부끄러운 거죠. 내 이름 석자가 부끄러웠던 거죠. 이게 언젠데? 요게 현재의 나의 모습이네. 그러니까 내가 별은 똑같이 떠 있는데 저 별에 나는 그 당당한 행동을 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서 이름을 덮어버립니다. 덮어요. 그러나 반전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겨울이 지나면 항상 자연은 어떻게 돼요? 항상 봄이 오지요.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옵니다. 그럼 다시 봄이 오면
당연히 이 마을에 있었던 무덤에는요, 무덤 위에는 봄엔 뭐가 돼요? 꽃이 아니라 뭐야? 파란 잔디가 파랗게 핍니다. 파란 잔디가. 그렇듯이 뭐가 올 거야? 파란 잔디가 오듯이 뭐가 올 거야? 봄이 오면 자랑처럼 뭐가 온다? 풀이 무성해진대요. 무성해질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즉 무덤이라는 부정적인 공간에서 봄은 파란 잔디가 오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자랑처럼 풀이, 민중이죠? 우리 민족이 무성해질 거예요. 이게 언제? 미래에는. 과거의 긍정인데 현재가 부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어? 긍정을 되찾을 거야. 어떻게 알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게 당연하잖니? 그렇듯이 지금 현재의 생명체가 없는 무덤 위에 이제 잔디가 솟을 거고, 잔디가 솟는다는 건 뭐야? 이제 다시 풀이 일어날 거야. 아유 힘들어. 그 다음 이제부터는 아는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네. 자, 나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요. 근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일제시대에 내 고향에 돌아와요. 근데 내 고향에 돌아왔더니 내 모습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요. 백골만 있습니다. 하얀 백골만. 이게 이제 현실적 자아입니다. 안 좋네? 그죠? 현실적 자아의 모습은 하얀 백골이야. 하지만 내가 꿈꾼 게 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갈등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혼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름다운 혼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요게 바로 뭐야? 내면적 자아겠죠. 이상적 자아 또는 내면적 자아? 이상적이라니까? 이상적 자아의 모습인데 요 사이에서 나는 갈등을 합니다. 나 현재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 아름다운 혼을 가진 모습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백골만 생기냐 생각하냐면 이 고향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고향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돌아와 봐야 나의 아름다운 혼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이 윤동주는 저항신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떠나지. 어디로 가겠어? 그냥 내가 아니야. 왜 우물 가? 내가 이 상태에서 갈등을 했더니 갑자기 어둠을 짓는 개가 짖습니다. 어둠을 짓는 개가 있네요. 어둠을 짓는 개는 요 개는 되게 긍정입니다. 나에게 특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 여기는 니네 집이 아니잖아. 멍멍. 여기는 니네 고향이 아니야. 멍멍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멍멍아. 그럼 나는 내 집을 찾으러 갈게. 어디로? 가자. 어디로?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또 다른 고향이 어디야? 현재 이 고향이 아닌 아름다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일치되어 있는 그 공간으로 가겠죠? 그게 어디겠어? 바로 뭐야? 해방된 공간이겠죠? 요게 뭐야? 제목이 나왔는데요? 어둠을 짓는 개. 아니에요. 백골. 아이, 고향. 고향인데? 또 다른 고향? 또 다른 고향이죠. 또 다른 고향이라는 작품도 윤동주 겁니다. 자, 다음 다 윤동주입니다. 잘생겼어. 자, 처음 시작이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잃어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 자아가 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뭘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주머니도 뒤져봅니다. 내가 뭐 잊어버렸지? 막 뒤져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부정입니다. 뭘 잃어버린지 모르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근데 뭐 찾기는 찾아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뭔가를 찾으러 나섭니다. 어디? 길을 나서는 거야. 이 길이라는 것은 뭐야? 뭐야 이거? 요 길은 긍정인데 어떤 참된 자아를 찾는 거죠. 참된 자아를 찾다.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자아를 찾고자 길을 나갔지만 도대체가 길이 뭐 참된 자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막혔어. 뭘로? 그죠? 돌담. 담이 쌓여있는데 담이고 또 담이고 또 담인 거야. 만져봐도 담, 만져봐도 담, 만져봐도 담. 그런데 아이고 문이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야? 쇠문으로 철커덩 잠겨있네. 그러면 요 놈들은 뭐야?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놈들이겠죠. 일제시대 때 아직 우리의 참된 자아를 찾는데 장애물들이 많나 봐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까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이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합니다. 이 하늘이 나에게 막 뭐라고 꾸지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하늘이라는 건 뭐야? 어떤 나에게서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일종의 성찰의 매개물이야. 현실적 자가 길을 나오면서 돌담과 쇠문까지는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아직은 가진 않았어. 그래서 점선으로 썼어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 찾을 거야.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갈 겁니다. 그게 뭔데? 그게 참된 자아겠죠. 이놈을 찾으러 가나 봐. 엄마 여기가 또 필기가 끊겼네?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아유 여기도 안 되겠다. 좀 더 참된 자아를 찾으려 간답니다. 이거의 글의 제목은 뭘까요? 뭐야? 길, 하늘, 돌담, 돌길, 쇠문. 잃어버렸습니다. 좋아요. 길이었습니다. 길. 아유 길어. 한철이 그만하지. 누가? 어허.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지. 닥쳐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뭔 내용인가 보자. 요 놈은 토끼하고 프로메테우스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간 같은 놈? 토끼와 프로메테우스가 있어. 프로메테우스가 있습니다. 자, 토끼는 어떻게 써요? 욕심을 내다가 용궁으로 들어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써요? 간 밖에 있다고 어쩌고 그 얘기 있잖아. 그죠? 즉, 이 토끼는 개인적인 욕망 또는 뭐 욕심, 이것 때문에 어떻게 써요? 간을 빼앗길 뻔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그딴 일은 다시는 유혹에 휘말리면 안 되겠대. 그래서 뭐냐면, 습한 간을 말리고자 한대요. 습한 간을 말리자라고 합니다. 즉, 습한 간은 물기를 먹었다는 거잖아. 물이 있는 거잖아. 왜냐면, 용궁 속에 들어갔던 간입니다. 용궁에 간 이유는 뭐겠어? 뭔가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된통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안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간을 지키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둘 사이에는 공통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간이 공통입니다. 그럼 프로메테우스는 왜 간이 생기죠? 간이 있죠? 이게 뭐야? 맞아. 새가 쪼아먹어. 독수리가 쪼아먹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뭘 훔쳐줘요? 인간에게 사람 훔쳐줘요? 인간에게 불을 훔쳐주죠? 훔쳐줘요. 훔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어떻게 써요? 저 프로메테우스에게 뭐야? 벌을 줬죠? 그게 뭐야? 간. 독수리가 와서 얘의 간을 계속 쪼아먹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지만 스스로 어떻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간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그럼 또는 뭐냐면 양심. 뭐 이런 겁니다. 양심. 즉, 프로메테우스는 나의 삶의 방식은 난 옳은 일을 했어. 이런 거고, 토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순간의 유혹에 휘말려서 어떻게 써? 저 삶의 방식을 버릴 뻔했어요. 잘못될 뻔했어. 그러니까 그런 양심과 삶의 방식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겠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독수리야, 나를 뜯어먹으라 합니다. 독수리야, 뜯어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뜯어먹어라 라고 합니다.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뭐 하냐면 나는 살찌고 너는 야위어야 한대요. 나는 살찌고 너는 야위어야지. 야위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즉 살찌려는 것이 이 나가 동그라미고 너는 야위어야 한대요. 그럼 너는 세모입니다. 앞에 나는 뭐겠어요? 자라고 한다면 요 나가 정신적 자 이거라면 뒤에 있는 나는 그냥 일반적인 육체적 자. 즉 내가 독수리가 쪼아먹어서 내 육체가 다 사라져도 뭐는 지키겠다? 바로 정신. 그럼 뭐겠어? 삶의 방식과 양심을 지키겠다는 얘기네. 그죠? 이것만은 지킬 거야.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가 점점점 가라앉고 있죠. 그죠? 어떤 고통이 숙명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지킨다라는 것, 올바른 삶의 방식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유혹도 견뎌내야 되고 뭐 이러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는 건 그런 거 아니야. 뭔가의 나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는 거잖아. 꼭 그런 얘기를 담았군요. 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니야, 지우가 아까 맞췄는데. 간쓸게. 아유, 간쓸게 말고요. 에이. 간일까? 간 때문이야까? 간 때문이야. 간입니다. 간 때문이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간은 삶의 방식 또는 양심 이런 거야. 결국 삶의 방식과 양심을 지킨다는 일은 좋은 얘기를 한데 항상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였네. 아이고 길어라. 자, 그다음. 자, 내가 햇빛을 막 쫓아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는요. 어둠의 상태겠죠? 우리가 해방하는 거 해방이라고 하지만 광복이라고 하잖아. 해방은 빛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빛을 막 쫓아옵니다. 빛을 따라왔는데 이게 어디냐면 교회당의 첨탑 위에 딱 걸려 있는 거야. 더 이상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합니다. 자, 아주 암담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내 눈앞에. 그게 뭐냐면 첨탑이 높아요. 자, 높은 첨탑 위에 내가 원하는 햇빛이 걸려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에서는요 종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즉 교회인데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암담한 현실인 요놈이 통째로 세모겠죠. 윤동주는 저항시인이라며 그냥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교회?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주어진다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건가 봐. 십자가 보면서 그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한 예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역설적인 거네. 괴로운데 또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즉 자신이 희생되는 건 괴로움이겠지만 세상을 구원했으니까 행복이겠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삶이 주어진다면 나도 어떻게 해서 예외처럼 희생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조용히 이게 된다면 피를 흘리겠습니다. 씁니다. 라는 시군요. 어떤 자기 희생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던 시였군요. 이게 뭔데? 뭐라고요? 십자가일까요? 종소리일까요? 십자가. 알았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럼 얼추 다 했나? 그거 안 했어요. 뭐? 자화상. 그래? 자, 그러면 그것도 해라 이거지? 좋아. 자, 내는 어디로 가냐면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죠? 이건 성찰의 매개물이겠죠?
우물이라 한다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매개물입니다. 근데 우물을 바라봤더니 나의 모습이 어땠어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처음에 걔가 어떻게 했어? 미워 죽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떠났죠. 떠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일제시대에 이렇게, 그래. 다시 찾아가 봐요. 그래서 불쌍해서 연민의 마음이 들었는데, 아까와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한 시간이 지났으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미워집니다. 이래 썩을 새끼 하고 다시 미워져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내 모습이 그리워하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우물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뭘까요? 우물 속에 비친 것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면 그와 함께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죠? 나의 일제시대 이전의 모습이래요. 그게 뭔데?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워하는 게 이거죠. 바로 아름다운 자연과 추억의 사나이가 같이 있는 모습이겠군요. 이게 뭐라고요? 네가 얘기했지? 자화상. 그 다음에 두 작품 정도 더 있는데 서시, 생략.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참외록. 만 24년 1개월에 이 시를 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두 개는 생략. 그 정도는 뭐 알 거다 싶어서 생략.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자, 수특 82쪽이라고 그랬죠. 수특 82쪽에는 같이 나온 시가 있었어. 뭐가 나왔지? 이육사에 뭐가 나왔지? 그렇죠. 황혼이 실렸어요. 황혼이 실렸어. 요것도 체크하고 그러면 요와 비슷한 것도 한번 같이 연결해 볼게. 일단 황혼이 어떤 거냐면 나는 어디에 있었어? 어디에 있었죠? 방. 그러니까 이 방이 내 골방에 있었죠. 골방에 있어. 아무도 소통하지 않고요. 나 혼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내 골방이라는 건 부정입니다. 하지만 저 바깥에 황혼이 있어요. 우리가 해가 쨍쨍 나는 게 가장 긍정이겠지만 황혼 무렵이니까 그래도 빛은 있는 거야. 요게. 그런데 이 황혼을 내가 봤어요. 커튼을 열었거든요. 커튼을 열었더니 어떻게 돼? 커튼을 열었더니 빛이 작지만, 황혼이니까 빛이 작지만 나름대로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즉 내가 긍정의 크기가 0이고 황혼의 긍정의 크기가 10이라면 10밖에 나보다 앞서지 않지만 100이 아니야. 그래도 10이 나에게 위로를 준 거야.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자기 위치에서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이 위로를 받고 나도 어떻게 써? 확대하고 싶습니다. 나도 황혼에게 받은 사랑의 힘을 전파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혼은 나에게 뭘 줬어? 황혼의 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줄 거야. 세상 모든 것들에게 나는 위로를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황혼의 손이니까 나도 일정 정도의 긍정의 크기를 가졌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뭐야? 일종의 소외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비문명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고 하여튼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뭐야? 위로를 전달해주고 싶대. 그런데 이게 단 한순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할 건데? 내일도 할 거야. 아마도 내일도 커튼을 열겠지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골방이. 그런데 아까의 첫 출발의 골방과 여기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 이 골방은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았는데 이젠 아늑함이 느껴진대요. 그럼 이 골방은 다시 긍정이 되겠구나. 위쪽 골방이 세모였다면 밑에는 긍정이네. 위의 골방은 나는 왕따 가봐.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밑에 골방은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구체적인 대상은 없지만 누구한테? 모든 소외된 사람이겠죠?
소외된 사람들이겠지. 그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내일도 커튼을 열겠지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줄 거야?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작가 연계를 넘어서 내용적인 거에서 유사를 찾아보자. 얘는 골방이라는 어떤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공간에 대한 지향, 특정 공간에 대한 지향, 뭐 이렇게 했네. 요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어디 뭐부터 해볼까? 좋아. 자, 보통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엄마가 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항상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똑같은 바다인데 보통 사람들과 엄마가 보여주는 게 서로 달랐어요. 똑같은 바다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바다를 보여주려면 항상 뭘 했냐면 소금기 많은 바다니까 당연히 소금기가 많겠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의 공간, 아주 파도가 예쁘게 치는 푸른 물의 공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곳, 이곳을 다 나에게 항상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해조음, 바닷소리, 해조음이 들리는 공간을 중심으로 나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나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나의 어머니는 늘 나에게 바다 하면 어디를 데려갔냐면 검은 뻘밭을 데려갑니다. 뻘밭에 데려가요. 즉 엄마가 생각했을 때 이 검은 뻘밭이 엄마는 초긍정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럼 이 검은 뻘밭에서 뭘 봤냐? 첫 번째, 거기에는 온갖 생명물들이 되게 많은 거야. 뭐 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있고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퍼덕거리는 것들이 있대요. 퍼덕거리는 것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진정으로 숨쉬고 사는 것들이 보입니다. 숨쉬고 사는 것들이 있는 거야. 즉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그 바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자, 생명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어부들이 거기에서 개라든가 뭐를 채취한다고 칠게요. 그럼 모두 다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거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즉 어부가 먼 생명체를 가져올 땐 어부의 슬프고 경건한 손,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생명체를 걷어들여야 되니까 생명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슬프고요. 그 다음에 경건함은 그 생명체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항상 표시했나 봐. 그러면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 그 다음 생명을 대한 어떤 경건함이 있는 곳, 이런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는 항상 뻘밭으로 데려왔어요. 이런 건가 봐. 요게 누구의 무엇이지? 통해바다.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갯벌 아니에요. 생명의 바다. 아니에요. 바다? 5글자. 동해 바다에. 아니? 바다에서? 우퍼늪에서? 아니. 가면?
띄어쓰기. 오포의 뭐요? 아유. 선영 뭐라고? 오포 아니고요. 오포. 지명이 맞아요. 명포. 아니에요. 이 동그라미인데 무슨 명부야? 우포. 아니에요. 이 동그라미. 명포. 명포. 아니요. 내신 되는데. 당연하겠죠. 명포의 의. 명포 아니야?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지. 씨. 오포. 아니야? 오포 아니에요. 우요. 우포. 우포요? 가을. 왜 갑자기 가을 왜 나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거야. 어린 시절에 뭐라고요? 율포 맞다. 그래서 율포의 기억이었습니다. 율포의 기억. 누구 건데? 민. 그렇죠. 문정아. 문정. 희. 문정이의 율포의 기억이었습니다. 종만 치면 잠이 깼냐? 그래? 나영이 잠 깬 기념 한 번 더. 나영이 눈동자를 보기 힘들거든. 나영이 눈동자 내 본 적 없지? 3년 만에 나영이 눈동자를 봤다. 수업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알 것 같아요. 나는 장거리를 장터, 그죠? 시장 여기를 등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 그럼 나는 얘를 등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할 거 아니야? 어디? 산을 향하고 있답니다. 그럼 좋고 싫은 게 딱 드러났다.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한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세모네. 산이 왜 좋냐면 산은요 겸손합니다. 산은 너그럽습니다. 산에 갔더니 누군가가 너 오지 마 새끼야 이런 거 없잖아. 다 받아주고요. 항상 겸허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산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써? 산에서도 산이 그립대요. 그리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설적이군요. 그립다라는 건 현재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그리운 거잖아. 현재 산에 살고 있는데도 산이 더 그립답니다. 결국 산이 좋다는 얘기네. 이거의 제목은 산에 산이 좋아요. 거산호. 그렇죠. 얘는 거산호입니다. 왜 이렇게 이씨? 누구 거? 얘 호가 거산입니다. 남자는 남자예요. 김씨예요. 아이씨. 얘가 호가 거산이야. 산호. 수소. 수식. 김간식의 거산호 이런 것도 있군요. 자, 그러면 정도 쳤으니 좀 쉬었다 하고 안 푼 사람은 1번부터 3번 풀어야겠네. 화장실 간 사람 화장실 가시고